SBS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계 입문 전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직폭력배의 변론을 맡는 등 유착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지사가 지난 2007년 인권 변호사 시절 성남 지역 폭력 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61명이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2명에 대한 변론을 맡아 2차례 법정에 출석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장영하의 폭로는 의혹이 아니라 거짓이었고 정치 공세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조폭 연루자라는 근거 없는 주홍글 씨는 대선 내내 이재명 후보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번은 국제마피아 조직원에 대한 변론과 관련해서 조폭인 줄 모르고 변호를 맡았다고 변명했지만 그 당시 유죄 판결문에 조폭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재명 후보의 변명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청와대는 어제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서 추후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추후 보도는 뭐지? 정정 보도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정 보도는 잘못된 사실, 그러니까 오보에 대해서 고치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정정 보도 청구 소송 뭐 이런 것들을 하죠. 주로 언론중재위원회 그런 소를 제기를 하는데요. 추후 보도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요거를 추후에 다시 보도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요거를 언론에 부탁을 한 겁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 수석은 어제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그동안 제기된 조폭 연루설 관련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이 되었다. 그간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한 것이 법적으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중재법에 보장돼 있는 추후 보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당시 관련 의혹 보도를 한 각 언론사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과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주시기 당부한다라면서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해지고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국민의힘 경기 성남 수정 당협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는데요. 이게 사실 굉장히 떠들썩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국제 마피아파라고 성남에 있는 폭력 조직인데요. 여기에 행동대장 박모 씨의 주장을 근거로 해서 마치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가량을 받았다라는 김용판 경찰 출신의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도 있고 돈 쌓아놓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허위 사실로 판명이 났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허위 사실로 판명이 났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허위 사실이다라고 해서 훼손당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언론이 당연히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단은 쓰지 않죠. 처음에 문제가 될 때는 막 회오리 쳐서 보도를 하다가 정정 보도를 해야 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그 춘추관에서 홍보수석이 설명하는 설명에 저도 자리해서 함께 듣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사가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거냐. 그래서 예컨대 이걸 했을 때 불이익이 생기는 건 또 뭐냐. 이런 걸 많이 묻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쓰긴 썼는데 대체로 정치면 하단에 아주 작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X를 통해서 세상에는 여전히 나를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 조작 왜곡 보도하는 언론, 허위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무책임한 언론은 흉기보다 무섭다. 아무런 근거 없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확인도 없이 무차별 확대 보도한 언론들이 이런 판결이 나는데도 사과는커녕 추후 정정 보도 하나 없다라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이 104개 주요 언론사 뉴스 분석 시스템 비카인즈를 분석했어요.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3월 9일 대선까지 무려 1811건이나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상당히 극악한 보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요. 야 김용판 이재명 조폭에게 20억 받아. 야 이재명 보수 조폭 진술서 공개. 이재명 노력은 했다 헛웃음. 김기현 조폭 연계 이재명 대통령 대선 안 되는 건 자명. 윤석열 대통령 백 믿고 조폭이 설치는 나라 생각만 해도 끔찍. 아유, 이 사람이 계엄을 했죠. 이재명 지사님 구치소법 밥 맛있습니까? 추가 입장 낸 박철민. 한국경제,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등등의 보도입니다. TV조선, 채널A, MBN 주로 그 레거시 언론, 기성 언론이라고 평가받는 그런 매체들이 주로 이런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이 보도 때문에 대선판이 굉장히 어지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선거 때일수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은 정말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쓰기 하고 내 책임은 아니다. 누가 써서 나도 똑같이 받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언론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현장을 지켜보다가 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언론은 항상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 따집니다. 사회적, 도덕적,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추상 같은 잣대를 남한테는 들이대지만 과연 자사 보도에도 그런 책임을 들이대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솜방망이는 아닙니까? 언론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과거 본인들이 잘못한 보도에 대해서 돌아보고 성찰하고 독자들에게 필요하면 사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퀵배송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